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랜만에 속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만큼 수익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매일같이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꾹꾹 참고 두 가지 변곡점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이제 미국의 반도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RSI라고 해서 상대적인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차트에서 고점 신호를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클래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바꿔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레버리지나 좀 고변동성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성과들이 다 나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잘 바꾸려면 분명히 생각하는 포인트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방법에서 보면 4월 초에 미국의 관세 때문에 주요 지수들이 급락하고 특히나 이 속슬 같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변동폭이 큰데 이 3배 레버리지의 특성 때문에 무려 7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빠졌었는데 어쨌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27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저와 함께 했던 속슬 투자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수익일 거다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는데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13년 동안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고 이제 한번 물타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일로 들어왔다가 결국 못 팔고 끝까지 물려서 10년 보유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갖고 있다가 이제 이쯤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합니다. 잘 나왔다라고 하다가 또 한 번, 두 번 들어가다가 여기서 또 팔고 또 여기서 사고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다 비슷하거든요. 꼭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상폐된다 혹은 거래 정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키워드의 상위를 차지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버티려면 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중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표준편차 매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요. 일단 표준편차가 1표준편차, 2표준편차를 구분해서 이제 2표준편차 아무래도 높은 확률 범위에는 1표준편차가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겠지만 실제로 2표준편차라고 하는 1표준편차의 2배 레인지 안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깊은 구간보다 더 빠질 경우에 매수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저는 48% 수익률인데요. 뒤늦게 이런 추이들을 보고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 150% 이상 되신 분들도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다못해 14불에만 담았어도 지금 27불이니까 100%는 넘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고요. 속스라는 기초자산의 3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의 흐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MD를 필두로 하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 다음에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기초자산에 되게 집착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었습니다. 잠재적인 수익률을 얼마나 더 좋게 보냐라는 그런 인사이트였는데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가 빠지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지만 거시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안 좋은 거냐. 실제로 반도체가 안 좋지 않은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EPS 주당 순이익 차트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밀린 이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고용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금리의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해결이 안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관세를 100%씩, 50%씩 때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TC 본더라고 하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합작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가 막 올라가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전통적인 제조 반도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TC 본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내시라는 종목을 인수합병하면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갑자기 속슬이 무너질 확률은 되게 낮다라는 포인트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속슬은 레버리지에다가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는 S&P 500이 1 움직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6배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몰빵하거나 일반적으로 기준 없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게 되면은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한 인생이 하드 모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속스도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변동폭이 25%이기 때문에 그냥 속스 그냥 기초지수도 변동폭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고 1일 변동성의 3배 투자하는 것이 바로 속스 레버리지 상품인 거죠. 그냥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하면 너무 힘든 포인트가 이게 막 7불, 8불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의 복리를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르고 내리는 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만 레버리지 3배짜리의 경우에는 30%가 오를 때는 너무 좋죠. 30%가 위에서 빠지게 되면은 바로 9.1 됩니다. 한 번 더 30%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10% 빠진 기준인데 레버리지기 때문에 30%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6.37 되는 거예요. 회복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변동성이 큰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상승과 하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표준 편차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레버리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지수가 튼튼한 ETF는 제가 10년 넘게 ETF 시장에서 상폐된 경우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반도체 산업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좀 이따 밥 먹을 밥솥, 뭐 들고 있는 펜, 마우스 빠지는 데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단일 종목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TSLL, 엔비디아나 애플 2배 이런 것들은 애플, 그다음에 애플도 2배, X인가? 이 2배짜리 상품들은 그냥 단타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기적으로는 개별 종목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잘 나가는 테슬라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애플, 뭐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확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아이디어는 바로 표준 편차 매매였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시작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시작한 게 37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7불이니까 가격은 빠졌는데 지금 100%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겠지만 표준편차의 기준에서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만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표준편차로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10% 그리고 14%로 멤버십 여러분들께 표준편차 레인지를 매일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고요. 실제로 이제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7월 이게 언제야? 7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1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68%의 확률로 가장 높은 정규 분포로부터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68%의 확률 안에는 플러스 8%, 마이너스 8%씩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속슬의 1일 변동성의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는 8.1%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8.1%보다 더 빠지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하면 확률이 높겠다라는 건데, 시드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인지를 2배로 늘리는 게 이 표준 편차인 건데, 이거는 95%의 확률로 실제로 16.2%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2%가 빠지면은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저점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은데,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16%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문을 걸어놓고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반도체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밀리는 구간, 제가 기술적 차트는 옛날에는 초보 때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밀리는 게 기회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무서우면은 아직 초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60개의 월봉으로 차트를 그동안 속스가 나왔던 때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이때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때가 언제였냐? 4월
제가 줄을 그어놔가지고 4월 11일이었네요. 4월 11일이 정말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반등한 겁니다. 미친듯이 반등한 거예요. 아무튼 이때를 살펴보면은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지금도 속슬로 보면은, 자, 여기 밑에가 RSI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RSI는 상대적인 심리 지수를 표시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싶어 하냐, 사고 싶어 한 것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슬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보다 좀 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라는 그런 포인트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팩셋이라고 있습니다. 팩셋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되게 전문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포인트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과열되어 있는데 실적은 약간 모르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심리 지수가 빨간색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열 구간이거든요. 이 과열 구간에서 급락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락이 오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급락이 일정 부분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같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쌀 때 더 담아서, 혹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못 담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를 때는 적게 먹고 빠질 때는 끝까지 존버하면서 다음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인생에 걸려있고 이게 좀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수익의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자산이 1,000만 원 있는데 분산 투자한답시고 한 번 500만 원 담고 그 다음 500만 원 담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자산, 그 다음 대출, 부모님 자금 다 땡겨 쓰다가 결국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무조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의심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일부 밀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빠지는 건지, 혹은 반등 포인트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먹고 살 문제가 당장 코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당주가 앞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컨셉은 배당주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점차 먹고 살 일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선전성이 좋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하락에 대한 마인드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메인 자산들이 슈드나 제피나 제피큐나, 우리나라로 치면 코미의 에이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퀄리티, 죄송합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이름도 들을게 어렵네요. 하여튼 이런 조합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 조합일 경우에 마음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배당으로 들어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를 때는 많이 먹어야 되는 건데 오를 때 적게 먹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속셀 레벨을 일단 36불, 그 다음에 70불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좀 크게 가져가야 지금 아직 멀었구나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요. 좋은 자의 역할을, 이제 저는 매도한다는 말을 정말 안 하거든요. 저도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면 제가 한번 딱 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미당 팔았을 때거든요. 제가 지금도 타미당이라고 제도권 치면 거의 한 100개는 나올 거예요, 아마. 정말 1년 동안 함께 했던 종목인데, 이때 4개월 전에 5만 명이나 같이 저랑 함께 했는데, 지금 4개월 전이면 현재 7월 달이니까 한 3, 4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매도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잘 없어요, 저는. 그냥 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 플러스 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최근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저와 함께 하면 시기의 차이는 있겠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근거 자료가 마음에 드시면은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1일 투자 수익률의 3배이기 때문에 원칙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하락장은 오히려 기회다. 빠지는 것이 이제 무섭게 되면 아직은 좀 공부할 길이 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공포일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포일 때 판다라는 것,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내공이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안 망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근데 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정말 벼랑 끝에서 한번 배팅해보고 싶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지 말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 담으면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천 정도로 한 이 정도 목표한다. 대신에 이런 3배 에버리지에다가 베타 6배짜리는 S&P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게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도
되는 돈은 없지만 잃더라도 똑똑하게 잃으면 좀 데미지가 덜 할 겁니다. 그리고 TMF 같은 것들도 같이 투자하시게 되면은 속술이 오를 때 TMF 떨어지고 TMF가 오를 때 속술이 또 빠지는 이런 헤지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번은 둘 다 같이 오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금리는 한번 해보세요. TMF랑 속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속술은요, 뭐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리를 잘 해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멤버십 전용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요렇게 매일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되는데 팀프 그리고 TQ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TQ는 뭐 그냥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살펴보시고 한번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익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저와 공유도 카페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부 강의에서도 ETF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혹시 ETF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